오늘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합니다. 박창한 장한대 교수, 김대현 시사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대통령 집무실로 서울 용산에 위치하고 있는 국방부 청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용산시대 열릴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데 사안별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보 문제부터 짚어보죠. 당선인 측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산에 있는 국방부에 있는 국방 자산의 전략적 재배치하면 된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하 벙커도 있고 헬기장도 있다. 그걸 그대로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 절감도 되고 청와대 안전, 새로운 청와대 안전도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 이에 대해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군사 분야 전문가로 얘기하고 있죠. 국방부나 합참 유사시의 국가안전의 최후 보루다. 중추로서 최적화돼 있는 장소이다. 그리고 청와대 내 위기관리센터, 이곳이 바로 지하 벙커로 알려지고 있는 곳인데 재난재해가 발생해도 전원이 끊겨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시설이죠. 이 시설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이 국가위기관리를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초반에 이런 얘기입니다. 한쪽은 이제 헬기장이 있고 지하 벙커도 있다. 그리고 한쪽은 청와대에 이미 만들어진 시설이 있는데 그걸 쓰지 못하면 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국방부 청사가 전략적 자산이 좀 많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 두 가지 주장에 맞물리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좀 더 귀가 솔깃합니까? 대통령, 그러니까 청와대로 일컬어지는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의 집무실과 관련된 논의가 사실은 조금 삼천포로 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기존 청와대를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들어가지 않고 뭐 광화문이든 아니면 용산이든 이런 걸 선택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국민과의 거리감을 줄이겠다. 거리감을 줄여서 소통을 더 원활히 하겠다. 뭐 이런 측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백악관처럼 현재의 청와대를 다 오픈시키든지 뭐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굳이나 내가 한번 고집했으니까 나는 기존 문재인 정권과는 다르니까 무조건 새로운 곳, 뭐 광화문이 아니면 용산일지라도 무조건 옮겨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자기 고집이랄까?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문제가 이제 군사작전 문제까지 불거졌는데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나 이런 부분들이 이 서울 수도권 안이 아니라 약간 외곽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도를 방어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만약에 지금 가장 물망에 오르고 있는 용산으로 대통령의 집무실이 마련됐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광화문 대통령 시대만큼의 새로운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아마 윤석열 당선인은 물론이고 지금 현재 집권 여당도 확답을 못하고 있는 사실 이런 부분이 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소통에서도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잠시 후에 더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보수 언론들에서는 특히 조선일보,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신 분들 보셨겠지만 군 관계자 입을 빌려서 안보에 좀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 걱정을 하더라고요. 네, 뭐 본말이 전도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광화문 시대로 얘기했던 이유가 광장에서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겠다였습니다. 그런데 용산은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최적화된 환경이 아닙니다. 굳이 그러니까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켰다는 것 외에는 광화문 시대로의 어떤 집무실 이전의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뿐만이면 다행인데 지금 이제 군부 내에서도 불만이 나오는 게 지금 수십 년 동안 국방부를 중심으로 합참을 중심으로 거기에 뭐 지하 벙커부터 시작해서 각종 전략 자산들이 국방 자산들이 있고 청와대의 벙커와 국방부의 벙커가 상호 보완적인 어느 쪽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원활한 그 군 지휘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걸 하나로 합치게 되면은 우리 만약에 거기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다른 대안들이 서울 시내 특히 서울 시내에서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무조건 당선인은 5월 10일 날 첫 출근을 인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한 달 반 동안 공사하려면 당장 일주일 안에 나가야 돼요. 국방의 컨트롤 타워가
제 집 놔두고 졸지에 새빵살이 월세살이를 하게 생겼습니다. 예. 그 자산 어디로 옮깁니까? 지금 현재 권력 교체기에 북한에서 ICBM을 지금 뭐 매일 쏘고 있네 어쩌네 하고 있는 상황이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런 전쟁 그리고 중국의 어떤 그 이제 여러 가지 우리나라 둘러싸고 있는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도대체 국방 컨트롤 타워를 갖다가 한 달 반 동안 아니 한 달 반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몰라요. 그것이 제자리를 찾고 자리를 잡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릴 텐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굳이 옮겨야 되냐. 광화문 시대라면 뭐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굳이 구중궁궐 같은 구중궁궐인 용산으로 가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사실 의아함 생각마저 드는 거죠. 네, 가장 중요한 이제 소통 문제 얘기하셨는데 소통 문제를 저희가 본격적으로 다뤄보기 전에 안보 문제 먼저 다뤄봤는데 소통 문제는 이제 김은혜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 얘기 들어보죠. 청와대 구중궁궐이다. 문이 너무 많다는 뜻이죠. 국민들과 접점이 형성되지 않고 소통 부재로 흐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윤 당선인 측의 관계자, 윤 당선인 측의 관계자인 거죠. 용산공원이 준공되면 대통령을 잠깐만 나가도 국민들이 만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저희가 얘기도 했는데 백악관 모델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이 있고 멀리서 그 백악관을 바라볼 수, 집무실이 이렇게 멀리서 시민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용산 국방부 쪽에 그게 가능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신 거죠. 삼각지 지나다니신 분들은요. 거기 국방부 건물 아마 지나가면서 버스나 이런 데서 보셨을 겁니다. 앞에 벽이 쳐 있어요. 그 정도로 거리가 멉니다. 용산 공원 만든다 그러는데 완공이 언제 되냐면 27년에 완공됩니다. 당선인이 임기가 끝나야지 공원이 만들어져요. 언제 국민들과 공원에서 만납니까? 공사장 앞에서 만납니까? 지금도 청와대 앞에 경복궁에 청와대 사진 찍는 곳이 있어요. 예. 거기에 가면 상시로 관광객들이 수십 명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 앞에 나와서 손을 들면 멀리서 보일 정도로 보여요. 그리고 5분만 걸어 나가면 삼청동이고 5분만 걸어 나가면 서촌입니다. 거기에 국민들 관광객들이 항상 많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구중궁궐이라고 그랬는데 청와대하고 저는 그 국방부 건물이 그 국방부 건물도 구중궁궐이거든요. 특히나 군사시설입니다. 군사시설로 대통령이 들어간다. 좀 느낌도 과거에 군복 입은 대통령 느낌도 나고 거리감도 느껴지고 실제로 거리도 느끼습니다. 국민들이 다니는 길과. 좀 그런 점에서 도대체 국민들과 어떻게 만난다는 건지 뭐 소통의 측면 또 한 가지 비서진들과 함께 근무하는 거. 전 그건 좋다고 봐요. 그런데 이 문제도 사실은 많은 고민이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민관 안에 대통령이 같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비서들이 일하는 공간에 대통령도 그렇죠. 지금 현 대통령도. 예, 그래서 거기 그 공간을 잘 활용하고 실제로 지금 그 뭐 뛰어가서 5분 뭐 3분 60 뛰어가면 30초냐 5분이냐 뭐 말들이 많은데 예. 아니 비서들 공간이 있는데 대통령 공간 만들면 되죠. 그렇죠. 예. 안 되면 건물 하나 더 만들면 되죠. 근데 본질이 뭐냐라는 거예요. 본질이 국민과 소통, 그 다음에 업무의 수평화, 비서진과의 소통, 이거라면 좀 그래서 그것이 꼭 필요하면 광화문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들도 못 만나고 그 다음에 굳이 소통은 꼭 용산만 가야지 소통이 되냐. 다른 데서는 소통이 도대체 안 되는 거냐. 같은 건물에서 근무할 수 없는 거냐. 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구중궁궐, 그 다음에 비서진과의 소통, 그 다음에 제왕적 대통령제의 변화, 이게 꼭 용산 가야지 되는 건가? 라고 하는 심각한 고민이 드는 거죠. 네, 지금 청와대에서도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 박수현 청와대 수석도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문 대통령도 비서들이 있는 곳에서 함께 근무를 하고 문만 열면 비서들 만날 수 있는 상황인데 국민과의 소통은 장소나 지리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문제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김대현 평론가님. 뭐 맞는 얘기죠. 박수현 수석의 얘기는 소통은 장소와 지리의 문제가 아니죠. 어떤 마인드로 어떤 조직 구성과 시스템을 가져가느냐의 문제일 텐데, 그럼 이제 박 수석의 말이 맞지만, 말로는 맞지만 지금 현재 청와대의 접근성이랄까, 그리고 기존의 오랜 관성에 비춰봤을 때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권위랄까, 이런 것들이 그러면 낮아지긴 했지만 완전히 깨졌거나 혹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가, 그 수준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어쨌든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권위의 상징 청와대 이 불통의 어떤 뭐 이미지랄까 이런 것들을 깨기 위해서 어쨌든 청와대를 벗어나자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지난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에 윤석열 당선인이 세종시에 가면 늘상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세종시를 진정한 수도로 만들겠다. 근데 진짜 진정한 수도라고 하는 것은 행정과 입법 모든 기능이 다 세종시로 내려오는 걸 의미할 텐데,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거칠해 혹은 외형 이런 거에 집착하다 보면 사실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본래의 목적을 도외시하게 되는데, 지금도 약간 청와대만 아니면 된다라는 식의 접근이 오히려 지금 여야 간 사실은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일정 정도 좀 뭐랄까 좀 휴전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전선이 형성되는 듯한 느낌을 좀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 야당에서 이거 안보 보안 문제 때문에 마치 윤석열 당선인 측을 걱정해 주듯이 그래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사실 주민 불편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 그러면 용산이나 광화문보다는 어쩌면 기존의 청와대를 개보수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소통이 가능한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아마 이런 내용도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아마 검토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제 검토 중이다, 곧 결론이 난다 이런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그리고 비용과 물리적 시간 문제도 저희가 좀 따져볼까 합니다. 일단 윤석열 당선인 측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 있는 청사를 옮길 때 지하 벙커를 새로 만들 필요가 없고, 국방부에도 벙커가 있고 지금 청와대에도 벙커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거기가 좁다는 얘기도 있는데 여유 공간은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정부 광화문에 있는 정부 서울청사로 옮길 때 대비해서 비용은 오히려 3분의 1 수준이 낮아서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일단 민주당 윤건영 의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사 이전에는 국방부 인원도 다 이사해야 되고, 아까 지금 박상환 교수님도 짚어주셨는데 방을 빼려면 한 일주일 내에 방을 빼야 된다 이런 문제도 있고, 국방부 전략자산이 이제 수천억 원 정도의 다 전략자산을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수천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어서 어렵다는 주장이 있더라고요. 글쎄요, 뭐 비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붙이자고 한다면 무언가 기존에 있던 것을 새롭게 바꾸는 측에서는 일종의 저항, 그리고 또 명분에서 좀 약화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사실 이건 비용을 따져서 지금 탈청와대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비용 이상의 문제, 뭐 소통과 이미지, 그리고 또 오랫동안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권력이라는 것이 마치 암투 뭐 이런 것들의 그 장으로서 뭐 이렇게 마련돼 왔던, 그렇게 인식돼 왔던 공간을 이번에 한번 부수자, 없애자, 새롭게 만들자.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그래서 말씀이시죠? 이런 상징성 네. 때문에 광화문 시대를 열자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뭐 계속해서 보안, 의전, 그다음에 유사시 문제까지 얘기하다가 이제는 비용 문제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거는 안 된다, 하지 말라는 논리의 그 연장선상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뭐 국방부로 가든 뭐 그러니까 용산이든 어디든 사실 윤석열 당선인이 원래 목표로 했던 부분, 그러니까 탈청와대라고 하는 이 상징성이 갖는 의미를 관철시키지 않고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첫 발을 내딛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새 정부의 상징, 탈청와대, 이거는 뭐 갈 수밖에 없다. 그게 용산이든 광화문이든. 이 문제가 이제 단순한 공약 정도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첫 출발, 이런 면에서 벌써 의미가 생겨버렸다 이런 말씀이신데, 일단 윤석열 당선인 내에서도 조금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임태희 대통령 당선인 특별고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용산으로 이전하는 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가령 이사를 해도 집 인테리어도 보통 2달이 걸리는데 이 시기 조절은 조금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지난 주말 때까지만 하더라도 당선인 측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광화문으로 이전 검토 다 끝났다. 100%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날 바로 용산발 기사가 떴어요. 예. 그럼 그동안 검토한 건 뭡니까? 번개불에 콩 구워 먹으려다가 지금 번개에 오히려 감전되게 생겼어요.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소통하겠다. 그래서 청와대 벗어나겠다. 그런데 정작 소통할 장소를 못 찾았어요. 그러다 보니 다시 지금 동굴로 들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형적인 자승자박이죠.
이런 시간에 협치와 국민 통합을 위한 다양한 정책 논의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게 훨씬 생산적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 꼭 용산에 옮겨야 된다 그러면 다음 대통령이 들어갈 수 있게 준비해주면 됩니다. 용산공원이 27년에 완공되니까 예. 그래서 시간 들여서 자기 임기 중에 꼭 해야 되겠다면 최소 6개월, 1년 안보 문제에 대한 검토, 여러 우려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임기 중간에 가셔도 돼요. 꼭 한 달 안에, 한 달 반 만에 5월 10일 날 꼭 출근해야지 속 시원합니까? 그래야지 소통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안보 문제 해결되나요? 좀 그런 측면에서 너무 서두르고 오히려 그 프레임에 갇혀서 다른 거 할 시간에 엄한데 지금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 오히려 분란만 자초하고 있다. 좀 이런 판단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두 분께 사실은 용산에 대한 이전 정말 가능할 것인가 이런 적절성 그리고 당위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다가 이 질문을 살짝 경로를 좀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박창원 교수님, 윤 당선인이 결국에는 용산으로 간다. 이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용산 카드 아예 그냥 기존의 청와대를 갈 수도 있다. 두 가지 카드가 있는데 어떤 카드로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게 시험대 같아요. 시험대.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사실 이번 대선 결과를 놓고 국민 통합과 협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게 여야 모두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역대 최대 표차로 이겼던 문재인 대통령에게조차도 국민들의 선택은 황금 분할이었다. 그러니까 협치해라라고 했던 게 언론입니다. 그런데 역대 최소 득표입니다. 0.73%. 협치를 안 하면 나라가 정말 절단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수가 우려하는 용산행을 만약에 강행을 한다. 자, 이랬을 경우 그게 결과적으로 좋다면 승부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박수를 쳐주겠죠. 하지만 만약에 우려했던 문제들이 한두 가지 나타난다. 자, 이랬을 때는 오히려 불통의 이미지, 독단의 이미지, 공약을 지키는 형식, 너무나 형식에 얽매여서 목욕물 버리려다가 애까지 버리는 그런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향후의 국정의 방향, 행보, 전략 이런 부분들의 단면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지금으로서는 결국 선택은 이 모든 것이 윤석열 당선인이 강력한 의지 때문에 추진되는 거거든요. 당 내에서도 반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인이 자기는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다른 정책에서도 이런 일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될 거냐 안 될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풀어가는 방식이 앞으로 5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 행보를 엿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이거를 당선인이나 인수위 측이나 또 윤핵관들이나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안은 사실은 두 가지가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는 광화문 시대를 열어서 국민과의 소통을 기존 정부와는 다르게 강화하겠다. 그거를 보여주겠다. 가시적으로. 또 한 가지는 그 권력의 상징이었던 권위의 어떤 상징이었던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 그런데 두 가지 다 지금 약간의 딜레마가 빠져 있는 게 청와대에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게 국민에게 공개되고 국민에게 돌려줬을 때 과연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과연 있을까? 굳이 대통령이 없는 공간에, 과거 대통령이 있었던 공간에 마치 박물관 같은 느낌의 공간을 즐겨 찾을까? 이런 의문이 하나 생기고, 예. 그리고 지금 광화문이 아니라 만약에 용산 이 국방부 청사로 간다라고 한다면 애초에 광화문 시대라고 하는 소통의 키워드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사실은 축소시킨 채 나름대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명분상 국민들에게 뭔가 새로운 희망을 얘기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광화문 시대가 아니라면 기존 청와대를 사실은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지금 여기서 용산 그것도 아니라면 다른 데로 또 간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불필요한 논쟁만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새롭게 태동한 윤석열 행정부가 사실은 이것 때문에 원래 해야 될 본질을 놓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듭니다. 네, 청와대 일종의 리모델링 이것도 출구 전략으로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